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2일 새벽 4시입니다. 간밤에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만약 내년 3월 9일에 이재명 씨가 혹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맨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일 것입니다. 이 권순일 대법관은 작년에 대법원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7대5로 갈렸습니다. 7명이 파기환송, 그리고 5명은 유죄, 이렇게 갈렸는데 그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죄 되었으면은 그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었으므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은퇴한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얼마를 받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때문에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를 고문으로 모셔온 이 화천대유 대표가 권 전 대법관이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로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다.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 이 회사의 법률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느냐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 즉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올 때 그 안에 1, 2심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검찰에서 기소할 때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이런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대장동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또 대표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뭔가 좀 이게 권순일 대법관의 해명이 뭔가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작년 이재명 피고인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대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를 할 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즉 무죄라는 결론을 낸 그 법리가 도무지 이건 맞지 않는다. 허위사실은 분명한데, 허위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정도의 허위사실은 죄가 아니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었으므로 죄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여기 반대 의견을 낸 5명은 적극적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적극적 거짓말이니까 유죄다. 한쪽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발언이었다가 아니고, 반대 의견에서는 그것은 토론회는 미리 다 준비해서 가니까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판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월 1,500만 원 그리고 연간으로 약 2억 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성격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작년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왔을 때의 언론 반응과 이 반대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 때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정점이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1,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서는 상대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TV 토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니 법원 판결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 지사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넘길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대로 되었다. 그래도 대법원 12명 중 5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는 뜻이다. 매일경제사설 작년 7월 17일자 법적 면죄부는 받았을 때 거짓 주장과 도덕적 정치적 책임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지사는 이 건에 앞서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개인사, 가족사와 관련된 여러 추문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적 책임을 떠나 이렇게 논란 많은 정치인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상황 자체가 유권자들의 상식을 시험하는 측면이 있다. 이 지사는 승리감에 도취될 게 아니라 지난 처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 더 큰 역할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은 과거와 달라져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대법원 선고 취지대로 무죄 선고를 한 직후에 이재명 지사의 반응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죄도 안 되는 걸 기소했다고 해가지고 검찰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상옥 대법관의 반대 의견 요지는 조금 상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의견이니까요.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 독촉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전체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말이 100번 맞죠. 그런데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바로 이재명 편을 드는 바람에 오늘날의 이재명 후보가 가능해졌고, 또 동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여론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와 운명 공동체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